우리 미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창피하다. 띄어쓰기를 또 일본이 터치를 못하는 부글부글 지워버렸어요. 몰살을 시킨 도망 나오는 사람들 다 총살되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고! 여러분의 가이드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이 합정역 5번 출구. 아하, 합정역 5번 출구. 여기에 혹시 공동묘지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누가 거기에 묻혀 있을까요? 자, 피디님, 저희 가기 전에 꽃집 잠깐 들려야 돼요. 왜요? 그 헌화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는 공동묘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조선의 독립에 도움을 주신 정말 고마운 외국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 국화 좀 사려고 하는데요. 예. 네. 이거 찾으시는 거죠? 지금 헌화 좀 하려고 하는데 아, 일단 요걸 좀 다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독립투사라고 하면 뭐 도산 안청호 선생님, 안중근 의사 등등을 생각하시는데 외국인이 정말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잊혀져 있다고 지금. 어느 나라에서 오셨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고 이곳에 왜 묻히셨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합정역에서 안 멀어요. 천천히 걸어도 5분 거리. 자, 여기가 바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총 417분 여기 영면하고 계세요. 선교사도 계시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가지고 애써주신 비선교사도 계세요. 굉장히 서양식 그런 스타일의 묘역이잖아요. 십자가도 있고 서양 묘는 봉분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묘비도 있고 약간 봉분도 올라가 있어가지고 조선과 서양식을 약간 절충해 놓은 스타일. 여기가 바로 옆이 그 노래 양화대교의 옆이 여기 양화대교와 합정역 사이에 이런 공원 묘원이 있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럼 하필이면 왜 서울 시내 여러 군데가 있었을 건데 왜 하필이면 여기 양화진에 외국인 공동 묘원이 생겼냐? 양화진 옆에 있어요. 아시죠? 저기 있네 저기. 아유, 이것도 또 이렇게 또 나무에 숨겨놨으니까. 양화진 나루터. 이 한강이라는 강이 굉장히 커요. 폭이 2km면은 거의 바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는 거의 대형 무역항이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한양으로 들어올 때 이 포구를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선교사들에게 익숙한 곳이겠죠, 여기가. 그럼 제일 처음에 누가 묻히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 겸 의사였어요. 제중원 아시죠? 제중원. 그 제중원의 이제 2대 원장이었는데 의사로 조선에 이제 이질병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치료를 해주고 왔는데 이분이 전염이 되셨네. 이질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7월 중순이었거든요. 한여름. 빨리 이제 묘자리를 구해야 돼요. 조선에 있던 이제 미국 공사관에서 그러면은 정동에 있는 미 공사관 영내에다가 묘자리를 만들겠다. 조선 정부에게.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썼던 표현 그대로 쓸게요. 어떻게 사대문 안에 서양 귀신의 묘를 쓸 수가 있냐? 그럼 자리를 하나 달라고 사대문 바깥에 양화진에 땅을 좀 달라. 그거를 조선 정부가 승인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가 자연스럽게 외국인 선교사의 묘역이 됩니다. 자,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영면하고 계시지만 모든 분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독립운동에 관련된 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쯤인데 호머 헐버트 박사라고 해서 고종의 밀사 유경공원이라고 해서 고종이 만든 학원이 있었거든요. 우리 대한제국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된다. 와서 유경공원 교사가 되어달라. 처음부터 고종의 초대를 받고 우리 땅에 오신 분이에요. 고종 황제의 특사 친서를 들고 갔어요. 미국이 힘써 달라. 근거가 된 게 뭐냐면 1882년에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문구가 들어있어요. 조선이든 미합중국이든 다른 나라가 괴롭히면은 가서 도와준다. 조약 내용대로라면 미국이 와가지고 말려야 되잖아요. 일본을 가라고. 워싱턴 DC에 가서 당시에 이제 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조약을 이렇게 맺지 않았냐? 미국 가서 말려라 친구 아니냐?
안 만나줘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고종 황제에게서 전보가 날아오는데 뭐냐면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겼다.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하자마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어이, 대한제국은 이제 외교권 없어. 아세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가스라 일본 총리와 테프트 미국 육군 장관이 우리 일본이 조선을 먹을 테니까 미국은 필리핀 먹어라. 세임 오케이? 딜 한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이미 벌써 게임은 끝난 상태예요. 굉장히 격분을 했대요. 그 사실 알고. 우리 미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가? 나 미국인으로서 정말 창피하다. 2년 후인 1907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다고 우리의 이런 부당함을 알려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갑니다. 총 3분이 가셨어요. 이준 열사 등등등 3분이 갔는데 역사학에서는 헐버트 박사를 제4의 밀사라고 해요. 이준 열사 등등등 3명이 일본은 공작을 펼쳐가지고 아예 회의장 문도 못 들어가 그분들이. 전 세계 그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이건요. 변방의 나라에서 온 특사들이 아무리 저렇게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서특필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바로 이분의 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셨어. 못 들어간다 알았어. 그래서 다른 루트로 헤이그에 갑니다. 가면서 프랑스 파리 등등등을 다 거쳐요.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부당하게 뺏겼다. 이분 덕분에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띄어쓰기란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지 영어는 다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요. 단어별로. 우리나라 한글 띄어쓰기를 또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광복절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하십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여독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돌아가세요. 그 여든이 넘은 녹을 이끄시고 배 타고 뭐 한 달 넘게 오신 후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언이 뭐였냐면 나는 웨스터민스터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명면하고 계십니다. 일제강점기 때 외국인이 다 빠져나갔어요? 아니요, 남아 있었어요. 대체로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 이제 반반씩 나눠져요. 친일 외국인도 많았고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이제 맞서 싸운 분들도 계시죠. 호머 헐버트 박사 같은 경우는 인류애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적을 떠나가지고 이건 정의가 아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걸 본 거죠. 자, 또 다음 분은 예. 어니스트 베델, 이분은 영국 분이세요. 대한메일신보 사장. 1904년도에 이제 러일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십니다. 당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일제 시대는 아니죠. 일본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던 대한제국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이. 대한메일신보라는 신문사를 만드세요. 그 당시 이제 외국인이 편집장이든지 아니면 신문사의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법령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신문에 대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이랑 영국이랑 동맹국이었어요. 영국 사람이잖아요. 동맹국 국민이잖아요. 일본의 동맹국인 영국인이 발행인인 신문이니까 뭐라고 써도 일본이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글부글 끓는 거지 이거. 난다 그래요. 저거 어떡하냐 저거. 영국 정부에 많이 항의를 해요. 일본이요. 본국에 소환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 과로를 하셨는지 안타깝게도 일찍 요절을 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 이거였어요. 내가 죽더라도 대한메일신보를 남겨가지고 조선인들의 한을 풀게 해달라. 근데 그 유언이 지켜졌을까? 조선총독부에서 눈에 가시와 같았던 대한메일신보를 인수를 해가지고 총독부 나팔수 역할을 하는 신문사로 만들어버려요. 앞에 대한 떼버리고 메일신보. 그러다가 해방된 이후에 서울신문으로, 지금 있는 서울신문이에요. 1층 현관 로비 있지 않습니까? 2명의 흉상이 딱 있어요. 한 분은 당연히 어니스트 베델, 또 한 분은 당시 총무를 맡았던 양기탁 선생님.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거 가만 놔두겠어요, 이거요? 지워버렸어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원래 있었던 비문을 조그맣게 다시 만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JT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몇 점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어떤 일로 여기 오셔? 저희가 가족끼리 네. 저희가 방문 왔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하는데 희생해서 오신 분들의 네네. 그런 기억들을 좀 가르쳐 주고 싶고. 네. 서울 사시고 계신. 아니요, 인천에 있어요. 아, 그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일부러 여기. 선생님이 보시기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글쎄요, 아까 전에 보니까 네. 언마크드라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여기 근처에. 네. 결국은 시신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언마크드가 있더라고요. 아, 네. 가슴이 더 남는 것 같아요. 아유, 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계시네. 엘버트 테일러. 아버지 묘이고, 이게 아들. 부자가 같이 이제 여기 영면하고 계시죠. 1919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을 전 세계, 특히 미국 언론에 알리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처음엔 우리나라의 광산 개발업자로 들어오셨어요. 메리 테일러라는 배우 겸 그다음에 화가와 결혼을 했어요. 1919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 하루 전 이 두 커플의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당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어요. 세브란스 병원 지하실에서 기미 독립 선언문을 복사해서 어디다가 숨겨놔야 되는데, 아무리 일제가 그렇게 포악하다고 하더라도 설마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외국인 산모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일본이 이거를 수색을 할 것인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 간호사분들이 엘버트 테일러의 부인이 누워있던 침대 밑에 기미 독립 선언서 종이 뭉치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버트 테일러가 이제 부인을 만나러 왔는데, 침대 밑에 뭐가 있어? 기미 독립 선언문. 이거를 내가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동생 신발의 밑창에 숨겨요. 그런 다음에 동생을 도쿄로 보내요. 이거를 바로 미국에 전송합니다.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실려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한국인들은 독립을 원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한 달 뒤에 4월 달에 3.1 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헌병들이 제암리에 살고 있던 남자들을 다 몰아넣은 다음에 몰살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망 나오는 사람들 다 총살해버리고, 이거는 일제가 철저히 통제를 했어요. 이거 절대로 세계에 알려지면 안 된다. 묻힐 뻔했어요. 미국인이지만 잡히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원 현장에 목숨 걸고 들어가가지고 전 세계에 밝히게 됩니다. 오늘 투어도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가지고 정말 힘써 주신 외국인도 상당히 많다는 거. 두 번째, 여기가 합정역이잖아요, 홍대. 여러분 볼일 보시기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국화라도 한 송이 헌화하시고 묵념하시고 볼일 보시는 것이 어떨까. 오늘 투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투어 끝!